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도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가 출범했습니다. 거래 고객들과 쉽고 간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홈페이지, 소상공인들이 쉽게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무료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꿈이 실현되는 공간 메이커스페이스, 스스로 제품을 만드는 메이커들의 창작 활동 공간이 크게 확충될 예정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소기업은 기술 경쟁력이 있어도 인력난과 자금난으로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가 출범했습니다. 맞춤형 소량 수출을 확대해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중소기업의 수출이 늘면 일자리도 대폭 늘어난다고 합니다. 수출 중소기업에 불어든 훈풍이 해외는 물론 국내 채용 시장에도 불어들 수 있을까요? 양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중소제조업체. 2002년부터 건설자재의 부식방지용 제품을 생산하며 꾸준한 개발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중소업체로서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출장도 다녀야 되고 그런 게 모두 우리 작은 자금과 작은 인원은 그게 어려운데.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을 도와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가 출범했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에서는 판로 확대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공급이 과잉입니다. 내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출범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협회 출범으로 그간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졌던 수출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무역 통계 작성 이후 61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수출 구조를 보면 반도체, 자동차 등 13대 주력 품목의 비중이 78%에 달해 수출 품목 다변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은 전체 수출 기업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금액은 전체 수출 금액의 약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함으로써 수출 파이를 키우고 중소기업이 중심의 수출 구조로 전환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협회는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매칭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이 활성화되면 고용 창출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코트라의 보고서에 따르면 100만 달러를 수출했을 경우 대기업은 2명을 고용했지만 중소기업은 10명을 채용해 일자리가 5배나 늘어났습니다. 세계 수출 순위 6위 대한민국. 무역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 확대로도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예스티비 뉴스 양가희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홍보가 중요해졌는데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노란우산 공제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홈페이지 제작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2시 강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홈페이지 제작 교육이 있는 날인데요. 강사의 설명에 맞춰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페이지를 편집해 봅니다. 여기 분류 제일 하단에 보면은 기타 있어요. 기타. 네, 기타. 선택하면은 여기 직접 입력할 수 있게도 칸이 뜹니다. 핸드들이 전문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저는 이제 기념품 납품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매출이 좀 그전과 같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까라는 고민 끝에 이제 노란우산 공제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이메일 보고 한번 배워보러 왔어요.
막막했던 홈페이지 제작,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요. 마우스 클릭을 몇 번 하고 나니 나만의 홈페이지가 금세 만들어집니다. 소상공인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네이버 관련된 그 업체 홈페이지 제작하는 내용이랑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 해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작 활용 교육입니다. 그 작년부터 저희 이제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그 작년에 조금 반응이 좋아서 올해 또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실습실에서 직접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쉽게 그리고 나랑 좀 멀게 느껴지시는 걸 좀 적게 느끼시는 것 같아서 네,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네이버와 업무 협약을 맺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제작 무료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125만 개가 많이 만들어졌고요. 이게 다 아름아름 스스로 만드시는 분들이 그 정도의 숫자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생업을 하시려면 홈페이지가 있지만 모바일 홈페이지가 현재 대세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돈 주고 만드는 방법보다는 실제로 직접 꾸밀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전략 툴을 제공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교육은 초급과 중급 과정으로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시간과 비용, 정보 부족으로 온라인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랑 연동을 시키는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되는지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그게 빠르게 해결된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한 기능으로 연동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정보를 얻는 방법은 바로 인터넷 검색인데요. 홈페이지가 있다면 우리 가게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상공인 홈페이지 제작 무료 교육은 이번 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수원, 대전, 광주 등에서 이어집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노란우산 서비스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STV 뉴스 안서윤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들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메이커 스페이스인데요.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터 등 다양한 장비가 구비돼 있어 일반 시민들도 최종 완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창업과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될 메이커 스페이스를 중소벤처기업부가 확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마련된 메이커 스페이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들이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다양한 장비를 통해 즉석에서 사물을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평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김정우 씨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용하면서부터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기업들한테 그런 데다 맡겨야만 만들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상상했던 것들, 만들고 싶었던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으로부터 좀 생각이 변했어요. 소형 피아노를 만들고 싶었던 신원선 씨는 이곳에서 시제품까지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필요했던 건 레이저 커팅이었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대량 판매도 아니고 소량 판매이기 때문에 그 단가를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무료로 제공해 주시니까. 스스로 제품을 만드는 메이커들의 창작 활동 공간이 앞으로 크게 확충될 예정입니다. 현재 메이커 스페이스는 전국에 200여 곳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까지 350여 곳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페이스를 거점으로 할 때 이렇게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교류하고 정보를 선순환함으로써 새로운 가치 창출로 연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일반형 공간 60곳과 창업 인프라를 연계할 전문형 공간 5곳 등이 조성됩니다. 중기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스페이스를 운영할 주관 기관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과 단체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메이커 문화를 확산하며 창업의 토대를 제공해 나갈 메이커 스페이스. 아이디어를 보유한 시민들의 꿈이 실현되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ESTV 뉴스 양가희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일 제1회 협동조합 활성화위원회를 열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회원 구조 현황과 협동조합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의 활력 회복과 구조 개선 관련 정책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자문기구인데요. 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 등 유형별 협동조합 이사장과 전문가 등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명화 공동위원장은 외부 환경 변화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정섭 수석연구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분의 협동조합 전담부서 운영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2018년도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사업 참여기업 선정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국내 쇼핑몰 보유업체 10개사 내외를 선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해 해외 고객 확보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저변 확대를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나 고비즈 코리아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2대 회장으로 연임에 성공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당선 후 첫 행보로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겠다며 정부도 유일한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예스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